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연락드렸는데 여전히 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반대로 노력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요. 동네에서도 욕쟁이 아줌마, 쌈닭 등 닉네임이 많았고 소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아주 유명하셨다네요. 피가 같아서 그런 건지 시이모들도 장난 아니게 드센 분들이었죠.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이 모였다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였어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었죠. 제 앞에서도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저 없을 때는 오죽하셨을까요?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신 듯 별것도 아닌 일에 숨쉬듯이 입만 열면 며느리들 욕을 하셨어요. 여자가 집에 있지 헬스장에 다닌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기 아들 아침 안 차려준다. 애 똑바로 안 돌봐서 애가 골골거린다. 집에서 남편을 얼마나 달달 볶으면 남편이 술을 그렇게 찾냐 등등? 암튼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에요. 근데 다들 부부간에 애틋하고 사이좋고 애들도 잘 크고 그래요. 저랑은 아니지만 저희도 부부끼리 사이도 좋고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도 있고요. 아이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냥 모든 게 불만이세요. 누구 덕에 이렇게 사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셋이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춘기 오기 전에 제 방 한 칸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저희 가족은 옷도 친척들이 물려준 옷 입고 미용실 갈 돈도 아끼려고 집에서 아버지가 잘라주셨어요. 씻기 전엔 항상 10분씩 녹물부터 빼야 수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집에 살았어요. 치킨, 햄버거는 성인이 되어서야 처음 먹었고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었지만 저희를 안쓰럽게 여기셨던 통장님께서 주기적으로 모금을 해주셔서 쌀이며 라면이며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우리 집만 가난한가 싶어 세상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웠던 일들도 참 많았죠. 동생이나 저나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정말이지 개같이 벌었어요. 그렇게 방 한 칸 한 칸 늘려가다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고 아파트에서도 조금씩 큰 평수로 이사하며 저희 집에도 여유자금이라는 게 생겼죠. 절약만 했지 소비는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성인이 되어서도 한참 동안은 저축만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도 생겼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면 나처럼은 안 살게 할 거라고 굳게 마음먹었죠. 남동생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월급을 통으로 맡기고 용돈을 받아서 썼어요. 동생도 검소하게 생활한 덕분에 지금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전문직이라 돈도 많이 번다고 하네요.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잘 살고 있고요. 아빠는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는지 저희 남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저희를 떠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은 제가 가졌지만 동생 장가 갈 때 절반 정도 떼어줬어요. 아빠가 살던 집은 전세를 놓았어요. 그리고 보증금 받아서 이사할 때 저희 부부 사는 집값에 다 넣었고요. 분명 남편한테도 아이 생기면 아이 보면서 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계획 없이 집에서 놀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었죠. 임신하기 전에 여유자금으로 6천 정도 모아두었고 이사 들어가기 전에 가전이고 가구고 전부 다 채워두었고요. 책 잡히기 싫어서 어머님 예단도 전부 해드렸고 이리저리 돈 생기는 족족 전부 다 저축했어요. 교육보험도 매달 20만 원씩 넣고 아이 앞으로 주택청약도 매달 3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저처럼 빈틈없이 생활할 수 있냐고 저한테 살림왕이라며 내조왕이라고 불러주는데 유독 어머님만 저에게 불만이 많으세요. 너무 막말을 하시니까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없던 자격지심도 생겼었죠. 요즘은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하냐고, 일은 안 할 거냐고 그러시고 본인은 평생을 쉬어본 적이 없다며 저보고 팔자가 더럽다네요. 조실부모가 그렇게 좋은 팔자는 아니죠. 거기다가 거지 같은 시대까지 완벽하니 이 정도면 더러운 팔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면전에다 대놓고 얘기하는데 처음엔 정신을 놓으셨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집안이 뒤집어졌죠. 어머님은 그걸 곳에 남편한테 찔러냐며 욕은 본인이 해놓고 뭐가 그리 억울하신지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저 맥인 것 같아요. 제 팔자 더러운 거 자기 혼자 알면 되는 걸 괜히 저한테 말했다며 미안하다네요. 그리고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셨어요.
남편은 지잡대 나왔는데 그것도 대학이라고 저랑 차별을 두더라고요. 정작 어머님께서는 모아둔 돈도 본인 명의 집도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오는 족족 한 입에 털어넣고 정말 못 죽어서 사는 분이세요. 아프면 죽을 거라며 보험이 왜 필요하냐고 보험 하나도 안 들었으니 말다 했죠. 지금 사시는 곳은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이랑 비슷해요. 솔직히 옛날 생각도 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성인 될 때까지 모아둔 돈도 하나 없고 대낮에도 방 한가운데를 바퀴벌레가 질러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살다가 지금 저랑 결혼해서 40평대 아파트 살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은 부잣집에 장가갈 수 있었는데 저한테 발목 잡혔다고 하세요. 부잣집 입장은 안 궁금하신가 봐요. 그 말하시고 저한테 또 사과는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남편 쥐잡듯이 잡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이혼하자는 얘기도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더 남편이 어머님께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빨리 사과하라고 닥달한대요. 근데 요즘은 우리 애를 가지고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남편한테 혼나세요. 저희 애가 식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애가 잘 안 먹는다고 그게 다 절 닮아서라며 타박하세요. 저희 애가 그렇게 마른 건 아니지만 키가 크다 보니 좀 더 말라 보이는 게 있어요. 당연히 저체중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애한테 신경 좀 쓰라며 집에서 애 굶기냐고 뭐라고 하세요. 저번 달부터 어린이집 보냈는데 감기에 걸려 고생을 좀 했어요. 애 엄마가 애를 똑바로 안 보니까 애가 감기를 달고 사는 거라며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데 저희 애만 골골거린다며 생전 좋은 소리를 안 하세요. 보통은 그래도 어린애기면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잖아요. 요새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이 2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을 이쁘게 한다며 칭찬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자주 왔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주세요.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기분은 엄청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나 동생네 부부가 뭐 사준다고 하면 어린애가 괜찮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저한테도 엄마는 이쁘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고 출근하는 아빠한테도 멋지다는 말을 자주 해줘요. 잠들기 전에도 꼬박꼬박 안녕히 주무시라며 인사도 잘하고요. 밖에서 처음 보는 어른들을 만나도 허리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머님만 저희 아이 흉을 봐요. 애한테 책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것까지 뭐라고 하세요. 애가 무슨 장난감이냐며 팔자 좋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별 수 없이 남편한테 또 얘기했죠. 남편도 미안하다며 또 어머님이랑 한바탕 했나 봐요. 얼마나 다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영 끊자고 하셨다네요. 그래도 걱정되니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콧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좋은데 저 좋아해도 되는 거 맞을까요? 후기입니다. 어머님께서 남편한테만 영 끊자고 하시기에는 분이 안 풀리셨나 봐요. 전화할 때는 안 받으시더니 며칠 지나자 저한테 전화해서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네요. 찾아도 오지 말고 찾아오면 다시는 안 본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네요. 저희한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니네도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남편이랑 크게 싸운 날 병원에 실려가셨다네요. 동네에서도 난리라며 본인이 뭐 한다고 더 사냐고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한 줄은 몰랐다고만 했어요. 근데 뭐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남편 어머니니까 잘 지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돌침대, 안마의자 등등 하도 노래를 하셔서 사드렸는데 남들한테는 그저 아들이 잘 벌어서 이런 것도 사준다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월급 200도 못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채찍질한 것도 없잖아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안주하기에는 나이도 젊은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푸시하긴 했어요. 남편도 지금은 400 정도 버는데 본인 입으로 제 덕분이라고 하니 저도 뿌듯하죠. 근데 솔직히 200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고 살 수 있던 게 집이며 혼수고 대출 없이 시작했으니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아들 대학 졸업시키느라 고생 많이 해서 본인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멀쩡한 밥솥도 새로운 거 나오면 바꿔야 하고 쓸 줄도 모르는 인덕션 사달라고 하시고 안 그래도 건조한 집 사시면서 제습기를 사달라고 우긴 적도 있어요. 요새는 스타일러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세요. 집도 좁으면서 자리 안 나온다고 해도 꾸겨 넣으면 다 된다고 무조건 우기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는 남편한테 조르시더군요. 남편도 저 몰래 2번 정도 사줬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화장품도 피부에 안 맞으면서 무조건 설화수만 고집하시고 처음엔 SK2도 사드렸는데 모르는 브랜드 사다 드리니까 싸구려 사왔다며 안 쓰시더라고요. 생신날에는 무조건 한우 드셔야 하고 배가 불러서 식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는데 그래도 배가 안 찬다고 우기면서 1인분씩 더 시키세요. 그래놓고 결국 거의 다 남기고 나오시는데 왜 저러나 싶지만 항상 참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원하시는 거 사드리면 저 좋아해 주실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지갑 열었어요. 어렸을 때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보다 힘든 사람한테 돈 쓰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살면서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 만나봐요. 해주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바라기만 하고 본인이 받은 건 잊어버리면서 본인이 해준 건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기억하세요. 생색이라는 단어도 어머님 때문에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지만 티내기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하면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계셨지만 생색내는 분들은 안 계셨거든요. 손주 돌잔치에 돌팔찌 해준 걸 생색내는 할머니는 없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괜히 받았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아세요. 몇 번을 바꿔도 아들집도 맘대로 못 오냐며 정말 동네 창피할 정도로 난리를 피우셔서 포기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해서 오기 전에 연락은 하고 오세요. 제 앞에서 남편한테 혼나면 자존심 상하시는지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시며 눈치 엄청 보세요. 남편은 어려서 어머님한테 아무런 케어를 못 받았다고 해요. 최소한의 관심도 없다고 느꼈던 게 중고등학교 입학식 졸업식을 전부 깜빡해서 남편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당한 에피소드가 정말 많지만 굵직한 것만 몇 개 써봤는데 어쩌면 저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아빠가 정말 바쁘게 살다가 몸 다 버리고 결국 3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3개월 동안 나눈 대화가 3년간 나눈 대화보다 많았어요. 친근하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했다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아버지 투병할 때 남편이 저 없이도 병문 안 가고 아버지 대소변 수발도 받아주고 장례식장에서도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서서 상주 역할 자처했던 모습에 저도 남편을 책임지고 인간으로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고요. 저도 그때 생각해서 어머님하고 가까워지고 챙겨드리려고 노력했던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슴에 상처되는 말만 해주시니 결국에 사이가 멀어져 버렸네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자기 엄마인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저도 최대한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끔씩 흥얼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혹시라도 어머님한테 전화와도 받지 말라며 당부했어요. 어차피 진짜 비상시에는 자기 말고는 전화할 곳도 없다면서요. 어쩌다 영 끊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냐고 물어보니 어머님께서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남편이 그럼 며느리한테는 왜 그렇게 막말을 해서 상처를 줬냐고 했다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른이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아들은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남편이 어른이 어른 같아야 어른이지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냐며 엄마가 며느리한테 무슨 어른 같은 면모를 보였다고 어른 대접을 찾냐고 했더니 영 끊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래 착했던 애였는데 저한테 물들었다며 마지막까지 인연전연하시며 저를 악당 취급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님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는 것도 힘들고 어머님께서 자식한테까지 손절당했으면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 싶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풀이 하려고 몇 자 적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주실지 몰랐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분명 좋은 시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괜히 제 얘기만 듣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실까봐 걱정되네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